안녕하세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이지연입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수능격인 바칼로레아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바칼로레아는 하루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씩 과목당 4시간씩 해서 일주일 동안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은 학교 과정이 끝나는 6월 중순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결과는 7월 초중반에 나옵니다. 프랑스는 2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전 과목의 평균이 10점 이상이면 바칼로레를 패스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이 12점 이상이면 아세비앙, 양호, 14점 이상이면 비앙, 우수, 또 16점 이상이면 트레비앙, 매우수라는 등급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 등급은 그냥 나의 실력을 대변하는 것이지 내가 등급이 낮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수능을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한국 수능은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문제를 빨리 잘 푸는 연습을 하다가 수능날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스킬을 다 쏟아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바칼로레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씩 또 과목당 4시간씩 해서 일주일 동안 보고 그리고 국어 과목에 해당하는 그 불문학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 보기 때문에 제가 바칼로레아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고 쌓아왔던 제 실력을 굉장히 진지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만 패스를 하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어서 내 실력이 바칼로레아를 딸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지 남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어려워서 힘은 들어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바칼로레아 시스템은 1808년 나폴레옹 1세 때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학 입학 제도를 200년이 넘게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점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또 부러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이제 개혁을 시도하면서 이 바칼로레아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1960년대에는 그 60%에 불과했던 그 바칼로레아 취득률이 2017년에는 88%까지 올라서 그런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렇게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들에게 학생들을 선발할 그럴 권한을 주기 위해서인데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그동안 일반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바칼로레만 패스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그 엘리트를 양성하는 거원제골은 엄청난 입시 전쟁을 합니다. 바칼로레를 딴 이후에 2년 동안 준비 클래스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자체 시험을 실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이 2년간의 준비 클래스는 학생들이 핫빛도 못 보고 지하철 타고 학교지만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두더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원제골은 바칼로레아 취득 후 2년 동안 준비 클래스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실시하는 자체 시험을 봐서 이제 선발이 되는데요. 이 2년 동안의 준비 클래스가 학생들은 햇빛도 못 보고 지하철 타고 학교지만 한다고 해서 두더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제골에는 상위 5%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5%의 학생들을 위해서 프랑스 고등교육 예산의 절반을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인다는 건데 프랑스 국민들은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바칼로레아로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제가 PPT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문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에 국어에 해당하는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 치르기 때문에 고2 때는 불문학 수업 시간이 확 늘어요. 바칼로레아 불문학 커리큘럼은 다 다루어야 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서 수업이 엄청 빡셉니다. 그리고 불문학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기시험은 4시간, 또 구두시험은 준비시간 30분, 실제 시간은 20분간 진행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문학 시험의 커리큘럼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유, 디드로 같은 18세기 계몽사상가들, 또 몰리에르, 뮤세와 같은 극작가, 또 에밀 졸라, 빅토르 유고, 발작 같은 19세기 소설가,
그리고 중세 프랑스 고전시였습니다. 이 중에서 바칼로레아 불문학 시험에 주제가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이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바칼로레아 불문학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우선 필기시험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3개의 작품에서 각각 발췌한 3개의 텍스트에 대해 2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문학과 주제는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극작품과 연극 공연이었고, 관련해서 제시된 텍스트는 첫 번째 텍스에이저 몰리에르의 르 부르주아 정티움 서민귀족, 또 두 번째 텍스트 B는 볼막쉐의 세빌리아 이발사,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 C는요 빅토르 유고의 위블라스 중 일부 발췌한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텍스트를 빨리 보여드릴 텐데 본문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몰리에르의 서민귀족이고요. 네, 이거는 보막쉐의 세빌리아 이발사. 네, 이거는 빅토르 유고의 위블라스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20점 만점에 100점 4점짜리 문제인데 2019년 문학과 시험에서는 Quel rôle la chanson joue-t-elle dans ce test? 이들 본문에서 노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점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답변을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100점 16점짜리의 두 번째 문제는 3개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3개의 본문 중 한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창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2019년 문학과 시험에서 100점 16점짜리 두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볼마쉐의 세빌리아 이발사 본문에 대해 논평을 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연극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오로지 언어, 말에 달려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작 문제는 그 몰리에르 작품의 어조와 인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어떤 가상 상황을 주어주고 창작을 하는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면 주인공 조던이 아내와 하인에게 음악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와 하인이 주인공 조던의 주장에 반대하는 장면을 창작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3개의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략 4페이지 정도로 이제 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16점짜리 문제의 경우는 창작해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 안에서도 대주제와 소주제를 나누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시험의 경우는 20분 동안 2가지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2분 동안 개인 발표를 하는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문학 시험에 커리큘럼에 나오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공부를 하고, 또 작품마다 선생님이 본문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러면 대략 한 30여 개 정도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 중에 본문 하나를 바칼로레아 시험 당일날 그 시험관 선생님이 무작위로 뽑아요. 그러면 그 뽑힌 본문에 대해서 12분 동안 개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 시험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그 바칼로레아 그 커리큘럼에 나오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에 대해서 독서 브리프를 작성해서 항상 외워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작품과 본문 선정은 학교마다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는 클래스마다 30여 개의 본문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구두시험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험관 선생님이 본문 하나 뽑아요. 그리고 수험생은 30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본문을 크게 읽는 연습을 하고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왜 크게 읽어보냐면, 시험이 시작되면 처음 2분간 본문을 낭독해야 되는데, 이 낭독 시험이 20점 만점 중 100점이 2점입니다. 그리고 8분 동안 발표를 하고 나머지 2분은 시험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유형의 시험을 치러집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30여 개의 본문이 주어졌었는데, 그 중에는 볼테르의 깡디드와 자디그, 또 루소의 에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몰리에르의 동주왕,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또 빅토르 유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 같은 작품에서 발췌한 텍스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험관이 본문을 뽑지 않고 저보고 혹시 하고 싶은 본문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 조금 봐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볼테르의 깡디드라는 작품 중에 앙톨레옹스, 비관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걸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발표가 끝나면 두 번째 유형의 시험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불문학 선생님이 선정한 한 작품에 대해 바칼로레아 시험관 선생님과 8분 동안 지등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선생님 마음대로 작품을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또는 클래스마다 선정된 작품이 다 다릅니다. 저는 볼테르의 깡디드가 선정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시험의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모두 같은 작품으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또 클래스마다 각기 다른 30여 개의 본문과 작품을 준비해서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곳을 다 커버하는 학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프랑스도 수업을 잘 못 따라가면 개인 과외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학교 수업으로 충분히 바칼로레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3이 되면 이제 쉽지 않은 철학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3이 되면 불문학 수업은 더 이상 없고 대신 철학 수업이 많은 시간 할애가 됩니다. 바칼로레아 철학 과목의 경우는 3개의 질문이 제시가 되고 수험생은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역시나 4시간 동안 소논문,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 또 본론은 대주제와 소주제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제 기억에 4시간 중 2시간은 이 서론, 본론, 결론, 또 대주제, 소주제 이 플랜을 짜는 데만 할애를 하고 나머지 2시간 동안 내가 짠 플랜에 맞추어 정확하게 내 생각을 글로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특히 문제를 선택하고 플랜을 짜는 2시간 동안 내 글이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본론의 제1대주제, 제2대주제, 제3대주제, 또 그에 따른 소주제 1, 소주제 2에 들어갈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머지 2시간 동안 글을 쓸 때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산으로 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플랜을 짜는 2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컨텍스트에 맞추어 흥미있는 서론과 의미있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서론이 흥미있어야 하는 이유는 채점자로 하여금 내 글을 읽고 싶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결론이 의미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쓴 글이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채점자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글의 수준도 상당히 품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 플랜을 짜는 2시간 그리고 글을 쓰는 2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이 있는 날 프랑스 국민들은 시험이 끝나고 철학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공개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날 저녁에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TV에 나와서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서 정말 튀겨가면서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민들은 매년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에 대해 그 답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점이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면서 나름 좀 고생했던 그 고3이라는 시간을 참 뿌듯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에 대해 자주 소개가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소개된 글을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종합인가? 철학자는 과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고3 때 접해본 문제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철학 문제는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한가?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바칼로레아 문학과 철학 문제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est-il possible d'échapper au temps?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à quoi bon expliquer une œuvre d'art? 예술 작품을 설명하면 무엇이 좋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헤겔의 법철학 강요라는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한 본문을 읽고 논평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4시간 동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2019년 바칼로레아에 나왔던 철학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인 르몽드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고 답을 작성해야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 문학과 역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분쟁이 불꽃 일어나고 있는 중동. 또 두 번째 문제는 드레프치 사건 이후 프랑스의 주요 정치적 위기에서의 미디어와 여론이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활동은 지리적인 구성을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 관련해서 두 개의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는 2017년 유엔의 평화 유지 임무 예산에 기여한 주요 국가들을 기록한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2017년 파송한 군인의 수의 측면에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기여한 주요 국가들을 기록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모범 답안을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PT에서 다시 제 얼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칼로레아 체육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저는 프랑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올림픽에 나오는 종목은 다 해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체육 수업이 가장 많은 나라일 정도로 학교 체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고3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체육 수업이 있었고요. 네, 특히 고3 때 체육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바칼로레아 체육 점수가 100% 내신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은 내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체육은 고3이 되면 육상 종목, 체조 종목, 그냥 구구 종목 중에서 한 가지씩 선택을 해서 선택한 그 세 가지 종목을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그 점수를 그대로 바칼로레에 반영합니다. 그러니 체육 수업이 정말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게다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고3 때 탁구, 2인조 체조,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를 선택했었는데요. 우선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를 선택한 고3 학생 전부를 학교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탁구들 일렬로 쫙 깔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녀 구분 없이 시합을 시키는데 시합에서 이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지면 왼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시험 만에 왼쪽으로 가장 왼쪽으로 밀려나서 꼴찌를 했었는데요.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은 탁구 강국인데 넌 왜 이렇게 탁구를 못하냐고 놀렸었는데 저는 일단 남자애들하고 같이 탁구 시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고1 때부터 저는 축구, 배드민턴, 뭐 배구 등 모든 종목을 남자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칼로레아 점수가 반영이 되는 그 시합까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체조의 경우는 2인 1조 체조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조를 짜서 이렇게 그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동작을 만들어서 올림픽처럼 무대에서 이제 선보이고 평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오래 달리기의 경우는 거의 마라톤 수준이었는데 동네 그 스테디움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고 동네 스테디움에서 40분 동안 몇 바퀴 이상을 돌아야 통과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안 그래도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해서 또 이제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모인 중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그 체육을 많이 안 시킨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프랑스를 갔는데 어릴 때부터 엄청 빡센 그 체육 수업을 받은 프랑스 친구들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더니 프랑스 애들이 체력이 다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만 따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졸업은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체력이 좋은 애들이 이기더라고요. 체력이 국력이란 말을 그때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칼로레아 체육 과목이 오로지 100% 내신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체육 수업을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프랑스 고등학교에는 운동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학교 체육관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 그 스포츠 시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만큼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종목을 접하게 해서 내적성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찾게 했었고 정말로 체력을 기르게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영 시간이 있었는데 수영 시간에 배영, 자유형뿐만 아니라 다빙까지 시켜가지고 정말 기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많은 종목을 접해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어떤 운동을 잘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제 몸이 스스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람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마지막 5번째 프랑스 예체능 교육편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4번째 시간 2019년 바칼로레아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